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론의 박라미입니다. 자, 그럼 저희 오늘 하이플라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피부관리실에 다시 장비의 바람이 불었어요. 아시죠? 피부관리실 장비가 이제 미친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저희도 어쩌다 보니 그 무리에 휩쓸리게 된 장비회사가 됐는데, 자, 저희가 하이플라라는 장비를 런칭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뭐였냐면, 지금 코로나 이슈가 제일 크기는 했어요. 먼저 말씀드리자라고 하면, 원자인대 살롱에서 최근에 소독제 쓰신다면서 바오젠 전해수기 많이 쓰시죠? 그죠? 걔도 플라즈마 장비이고요. 원장님 쓰시는 스타일러 장비도 실은 플라즈마 장비예요. 최근 들어서 코로나 이슈, 그리고 또 지금 환경이나 오염 이런 것 때문에 실은 어떤 살균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실은 저희 회사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피부관리실 유통하고 있는 장비들이 리프팅 장비가 좀 많죠. 근데 저희는 리프팅 장비 아니고요. 여드름 균을 죽여주는 살균 장비예요. 원장님들한테 저희가 상담을 해서 제일 많이 여쭤봤던 게 뭐냐면 여드름 관리해서 쓸 수 있는 장비가 없나요? 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여드름 유일한 장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이플라 교육 시작할게요. 자, 하이플라는 플라즈마의 원리예요. 실은 이제 플라즈마 하니까 저희 지주라는 라인에 바이오 플라즈마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플라즈마랑 이 플라즈마가 뭐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건 고체, 액체, 기체를 물질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것 이외에 다른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도대체 뭐냐?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로라, 번개, 이런 빛 이런 것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 근데 이 양반이 제일 처음에 그 물질의 네번세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정의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플라즈마는 저희가 쥐즈라는 제품에 바이오 플라즈마 교육을 할 때 혈액의 혈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플라즈마의 전류가 혹은 파장이 움직이는 형태가 우리 피부의 혈액 안에 있는 혈장과 움직임이 비슷하다라고 해서 아주 고대부터 저걸 무엇으로 불러야 되나 라고 하다가 이 양반이 제일 처음에 그 파장이 움직이는 형태가 우리 혈액을 구성하고 있는 혈장과 가장 유사하다 해서 이걸 처음에 플라즈마라고 명명을 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그런 살균에 대해서 많이 이슈가 됐을 때 위넨 대학에서 플라즈마에 대한 연구를 되게 많이 시작을 했는데, 얘는 박테리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살균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살균이 결국 균을 줄인다는 건데,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미생물이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굉장히 많은 몸에 균이 있는데 이 균 중에 유해균만 줄이는, 내 건강한 세포는 죽이지 않고 유해균만 죽이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걸 최근에 발표를 해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혹은 대기 오염이 심해지는 이 요새 이런 것들이 많이 다양한 상품으로 출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초고온에서 음전하를 가진 전자와 양전하를 이온으로 분리된 기체의 상태를 말한다. 이때 전하 분리도가 상당히 높으면서도 전체적으로 몸과 양의 전하수가 같아서 중성을 띠게 된다. 일반적으로 물질의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로 나누는데 플라즈마는 흔히 제4의 물질이라고 부르며 고체에 에너지를 가하면 액체가 되고 액체에 열을 가하면 기체가 되고 이 기체에 다시 열을 가하면 수만 도씨에서 기체는 전자와 원자핵으로 분리가 되어 플라즈마 상태가 된다라고 되게 어렵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플라즈마를 이용하면 인공적으로 만들어내지만 우주 전체를 보면 플라즈마가 가장 흔한 상태다. 우주 전체의 99%는 플라즈마 상태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질은 우주 전체로 봤을 때는 1%밖에 해당이 안 되고 우주의 모든 것은 플라즈마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어렵게 적어놨던 것이 뭐였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체를 열을 가하면 액체가 되고 액체에 열을 가하면 기체가 되고
기체에 열을 가하면 우리가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무엇으로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아주 수백만 년 동안 명명을 하다가 그 제너롭토스에 있는 그 사람이 이걸 우리 혈액이 움직이고 있는 혈장의 움직임과 비슷하다 해서 플라즈마라고 명명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통 물질의 네 번째 상태라고 일컫기도 해요. 대신 얘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플라즈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체, 액체, 기체의 상태가 아닌 물질의 네 번째 상태. 그래서 얘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살균의 역할을 해주는 게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고체, 액체는 기본적으로 1%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플라즈마는 늘 항상 존재한다 라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고체에 열을 가하면 액체가 되고 액체에 열을 가하면 기체가 되고 기체에 열을 가하면 플라즈마 형태가 되는데 기체에 열을 가하는 순간 예를 들면 크게는 플라즈마는 실은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피부에 잠기니까 피부 쪽으로만 제가 오늘 설명을 할게요. 그 플라즈마를 저희가 작동을 시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어요. 소위 말하는 바이러스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바이러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 상태에서 고온의 플라즈마 열을 가하게 되면 원자와 원자핵이 분리가 돼서 우리가 보통 세포라고 하는 건 실은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 이 형태였을 때 바이러스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의 사슬을 끊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는 더 이상 바이러스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스타일러 광고할 때 그 얘기 하죠. 당신의 바이러스를 지방까지 들이시렵니까? 그래서 당신의 벗은 옷을 스타일러에 넣어놓으면 얘가 잘 흔들어서 균을 죽이겠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플라즈마의 열을 가하면 바이러스의 결합 구조를 끊어놓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바이러스가 더 이상 바이러스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예를 들면 우리가 여드름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 피부는 기본적으로 피의 아크네균이라고 하는 여드름균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피의 아크네균에 증식하기 좋은 환경, 피 아크네균의 먹이가 소위 말하는 피지와 각질이고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좋은 환경은 습하고 열이 많은 상태. 우리가 보통 그 세포는 습하거나 열이 많으면 증식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면 여드름 피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피지나 각질량이 있어서 여드름균의 먹이가 많기 때문에 증식하기 좋으니 그런 고객이 여드름 피부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내가 각질이나 피지는 없어도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마스크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얘가 어때요? 습하고 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 아크네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이 플라즈마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드름균이 균의 결합 조직을 끊어놔서 바이러스가 더 이상 바이러스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좋은 환경이 돼도 증식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현재 바우젠 전해수기라든지 스타일러라든지 공기청정기에 이런 기능들이 많이 도입이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어찌됐건 간에 무조건 바이러스와 같이 살기는 하지만 바이러스 균은 우리가 100% 줄 수는 없죠. 근데 얘는 이 결합 조직을 끊어놓다 보니 바이러스를 죽이는 효과를 주는 거고 그러니 우리 피부의 역할이 미치는 영향은 내 건강한 세포는 해치지 않고 세균의 결합 조직을 끊어놓는 역할 그게 플라즈마의 가장 큰 기능이고요. 그와 더불어 저희가 하이플라 듀얼이잖아요. 플라즈마는 기본적으로 내가 얼굴에 소위 말해서 동작을 시킴과 동시에 두 가지의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듀얼이거든요. 하나는 바이러스의 균을 억제시키는 거, 바이러스의 결합 조직을 끊어놔서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거. 또 하나는 내 피부에 지질막을 일시적으로 벌려서 소위 말하는 이온화 형태로 만들어서 이온화가 되어 있다는 결국 우리 피부는 기본적으로 지온성인데 내 피부를 일시적인 친수성 형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앰플이나 에센스는 기본적으로 수용성이죠. 그러니 수용성의 앰플을 훨씬 더 흡수를 도와주는 거.
그래서 저희가 광고를 할 때 또 하나의 피부 충전 시스템이다 라고 적어놨던 부분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저희 하이플라의 가장 큰 기능은 두 가지. 살균, 화장품 흡수. 그러다 보니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안 써야 되는 피부 있을까요? 다 쓸 수 있어요. 원장님 샵에 오는 모든 고객에 다 접목이 가능해요. 남자, 여자, 젊은 사람, 노화 고객, 리프팅 관리든 미백 관리든 목적은 살균을 시키고 내가 그 다음에 화장품을 흡수를 도와주는 기능. 그리고 온몸에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얼굴, 등, 가슴, 여드름, 뭐 겨드랑이, 뭐 서해부. 서해부 같은 경우에는 착색의 목적이니 얘를 흡수로 화장품 미백 제품을 넣어주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원장님 피부 관리실에 모든 피부에 다 접목이 가능한 게 저희 이번에 출시한 하이플라 듀얼이라는 장비예요. 자, 큰 기능은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플라즈마 장비가 병원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장비이기도 해요. 그리고 원장님도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특히 반려구 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예전에 펜처럼 생겨가지고 끄트머리에 철사 같은 거 있어가지고 쥐젖이랑 제거한다고 썼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 또한 플라즈마 원리예요. 걔는 국소 부위였던 거고 저희는 지금 현재 이렇게 도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제 이게 도자가 좀 세 개거든요. 큰 도자, 중간 도자, 작은 도자. 그래서 내가 국소 부위를 쓴다고 하면 이렇게 작은 부분 그리고 광범위한 부분을 쓴다고 해서 큰 도자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플라즈마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색소를 억제하는 기능도 있고 그래서 아주 다양하게 쓰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설명 좀 드려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플라즈마의 가장 큰 기능은 살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화장품 흡수를 도와주는 일시적인 교란시켜서 친수분 형태로 만들어주는 경피 약물 흡수 전달 방식 그리고 또 하나 색소를 분해하는 기능. 그래서 혹시 나중에 플라즈마 레이저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병원에서는 레이저 토닝과 더불어 기미 치료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파장이 깊게 들어가서 피부 재생을 촉진시키고요. 그래서 총 4가지의 기능을 원장님이 얘를 한 동작만 해주셔도 다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살균. 플라즈마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세포막을 분해해서 더 이상 세균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얼굴에 많이 쓰신다라고 하면 여드름의 목적으로 많이 쓰실 거고요. 특히 플라즈마 하면 많이 알려져 있는 것 중에서 아토피에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특히 아토피의 가려움을 유발하는 게 황색 포도상 균이라고 해요. 이 가려움을 유발하는 이 균도 결국은 이런 동그란 원형의 상태라고 하면 이 결합 조직을 끊어놓기 때문에 더 이상 세균이 바이러스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특히 아토피 피부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얼굴이라고 하면 여드름이나 피부 질환에 다양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인 교란 형태를 만들어서 화장품 흡수를 도와주는 거.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이 사진은 한국 핵융합발전소라고 하는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있어요. 보통 이 플라즈마는 99% 형태의 우주상에 존재를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물질의 1%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로 플라즈마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이 산업을 일컬어 핵융합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피부에 플라즈마 처리를 한 것과 처리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플라즈마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떨어뜨리면 이렇게 볼록하게 있고요. 플라즈마를 처리한 다음에 물을 넣으면 쫙 퍼져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토닝 효과. 병원에서 플라즈마는 특히 기미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기미는 수소와 탄소로 이루어져 있대요. 근데 플라즈마의 고온의 열이 피부에 전송이 되면 얘가 결합 조직을 끊어놓는 거죠. 그와 더불어 플라즈마의 열과 분해돼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같이 증발시키는.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는 이걸 가지고 플라즈마, 눈꽃 레이저 이렇게 해서 많이 홍보를 하더라고요. 자,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번 해봤어요. 정말 유난한 효과가 있나. 그래서 병원에서는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서해부의 그 착색에 이 플라즈마 레이저를 정말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알아보니.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레이저를 이걸로 한번 해봤어요. 저희가 기미색소나 예를 들면 착색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멜라겐 화이트나 저희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에스터C는 각질 형성 세포에 멜라닌 세포가 위로 올라오는 걸 억제시켜주는, 끊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하이플라 듀얼의 색소는 표면에 있는 색소예요. 그러니 아래서 한 번, 위에서 한 번. 그러니 미백 관리 제품이랑 같이 혼용해서 쓰신다 그러면 가장 최고겠죠. 그죠?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장비는 요만해요. 현재 나와 있는 에스테틱 장비 중에서는 출력이 가장 강해요. 하지만 병원에 사용하고 있는 이만한 장비보다는 당연히 출력이 약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걸로 그 색소 관리를 하게 되면 1회차는 조금 더 진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얼굴 톤이 많이 맑아져서 분명히 똑같이 사진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얼굴이 되게 하얘지니까 그 부분이 일시적으로 도드라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없어지는 거는 물론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색소 침착 아닌 거 아시죠? PIH는 아닌 거 아시죠? 예를 들면 어떤 물리적 자극 후에 생긴 색소, 우리가 알고 있는 회색의 원형의 띠를 이루고 있는 것들, 뭉쳐져 있는 것들, 푸른색의 빛을 띠고 있는 그거는 얘로 안 돼요. 근데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색소 침착, 예를 들면 여드름 압출하고 난 자국, 아니면 내가 붉은색에 혹은 이렇게 갈색에 넓게 펴있는 색소, 이런 경우에는 표면에 있는 색소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통의 고객 같은 경우는 한 3회, 오래된 색소라고 하면 그거는 좀 개인차가 있기는 해요. 근데 1회를 했을 때는 전체적인 톤이 많이 맑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 도드라진 것처럼 보여요. 이거는 국소 부위죠, 색소는. 그래서 넓은 부위에 광 범위로 들어가지 않고요. 국소 부위로 들어가요. 작은 팁을 이용해서 국소 부위에 직접적으로. 그래서 내가 기미를 소위 말하는 부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비를 그냥 사용만 하셔도 살균, 그다음에 화장 흡수를 도와주는 거, 그리고 색소 같은 경우에는 고출력의 에너지로 작은 도자리에서 집중 관리를 하신다라고 하면 색소 관리까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섬유화 세포의 활성화를 도와서 피부 진정을 도와주는 것까지, 총 원장님께서 이걸 그냥 작동만 하셔도 총 4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단 동작 시간은 저희가 10분이거든요. 10분 안에 내가 어느 곳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할 것이냐는 이제 트리트먼트 하시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 쭉 한번 적어봤어요. 색소에 도움이 되고, 세포지정에 도움이 되고, 아토피나 피부 질환에 도움이 되고, 화장 흡수를 도와주고. 그래서 총 4가지의 기능을 동작만 해도 단 얘는 흡수를 도와주고 색소를 부시는 역할을 해주고 살균을 시켜주기는 하지만 그와 더불어 내가 피부 타입에 맞는 솔루션을 넣어준다라고 하면 훨씬 더 극대화시키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같이 출시한 제품이 이 제품이에요. 이름하여 테일러 메이드 앰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장비는 실은 뭐 잠깐 결정한 게 아니라 저희가 스킨디션을 리뉴얼하면서부터 이미 그 전부터 계획이 있어서 피부 타입에 맞는 맞춤형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피부 부위에 바르거나 섞어서 바르거나 아침 저녁으로 바르거나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골라서 쓰시거나 혹은 크림에 섞어서 쓰시거나 맞춰서 얘를 놓고 그때그때 피부 컨디션에 맞춰서 쓸 수 있는 화장품인데, 자, 저희는 피부 화장품 흡수율을 도와주는 피부 충전 시스템이니 플라즈마 작동 후에 저 맞춤형 화장품을 피부 부위에, 피부 컨디션에 혹은 이 고객의 피부에 맞는 것을 부위별로 혹은 혼합해서 적용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플라즈마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여기 한 장에 나와 있어요. 플라즈마는 고체의 열을 가하고 액체의 열을 가하고 기체의 열을 가하는 게 플라즈마다. 이 플라즈마는 당연히 전기 에너지고 우리 피부를 이온화 시켜놓고 그래서 표피에서 진피까지 작용을 하되 강력한 살균력을 가져서 박테리아의 구조를 파괴하고 세포막을 일시적으로 분리시켜 친소성 형태를 만들어서 화장품을 도와주고, 강력한 에너지의 플라즈마는 일반 레이저와 달리 우리의 건강한 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유해균만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진피에 전달해서
콜라겐 엘라스틴 생성을 촉진시키는 정도의 자극을 준다. 그래서 이 장비를 쓰게 되면 유해균은 줄이고 피부 질환은 없어지고 화장 흡수를 도와주고 그런 장비예요. 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들었던 내용이 아니라서이지 실은 원리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물론 얘가 해주는 뭐 메커니즘 자체는 좀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자 그래서 모든 관리에 다 쓸 수 있어요. 재생의 목적이든 뭐 혹은 뭐 생리전후 트러블이든 아토피든 바디 관리든 겨드랑이든 서해부든 내가 이 장비 하나로 모든 부위에 혹은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관리 프로그램에 다 적용이 가능해요. 안 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원장 쓰시는 것 중에 혹시 해초 필링, 약초 필링 쓰시죠? 해초 필링, 약초 필링 쓰시기 전에 하시고 하셔도 돼요. 클렌징하고 플라즈마 돌려주고 그 다음에 해초, 약초를 그때 씻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피부에 있는 여드름균, 박테리아는 억제시키고 그러니 혹시 모르는 원장님이 시술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2차 감염을 막아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피부막을 분리를 시키다 보니 해초 파우더나 약초 파우더가 흡수가 훨씬 더 도와주겠죠. 그래서 그런 관리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원장님 중에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장비를 써요. 내가 뭐 레이저 장비를 써. 요새 많이 쓰는 하이프 장비를 써. 그러면 하이프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클렌징 해주고 디클렌징 하고 하이프를 작동해주고 피부 타입에 맞는 앰플 살짝 바른 다음에 젤 이용해서 하이프 작동시키셔도 되고. 그래서 저희는 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하이프나 이런 장비들을 보면 영양을 넣어주는 관리는 아니거든요. 피부에 자극을 주는 거지. 근데 영양을 같이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이 살롱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관리에 전부 다 접목이 가능해요. 단 여기 보시면 예민이나 지루성 피부염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 작동을 하는 총 10분간 작동이 되거든요. 그 10분의 시간타임만 조절해 주시면 돼요. 자, 요거는 다시는 얘기라서 저희 일원의 관리라고 한다고 하면 피부 타입별 딥클렌징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플라즈마 들어가고 베이직 관리는 앰플 발라서 관리를 하시면 되고 메조프로나 스킨섹션 바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마스크 해주시고 진정 관리 해주셔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특히 원장님들 중에서 아토피 있는 경우에는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플라즈마 작동해 주시고 아토피에 맞는 제품 발라주신 다음에 아토피는 아시다시피 우리 피부에 지질 많이 없는 상태다 보니 그 다음에 발라줘야 되는 피부의 장벽의 역할을 해주는 제품을 같이 발라주시면 되는데 저희 제품에 포디프라고 하는 게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떤 관리든지 다 사용이 가능하세요. 내가 필링을 하시던 일반 관리를 하시던 그리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자 저희는 본체가 있고 핸드피스가 있어요. 핸드피스만 있는 것들은 출력이 좀 약해요. 그래서 저희는 본체 형태가 있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중간에 이게 하나 있는 것들이 출력이 강해요. 이런 게 없는 것들이 되게 장비가 큰 장비 아니고서는 출력량이 좀 적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팁을 같이 써야 되거든요. 자,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동작 버튼을 누르시고요. 동작 버튼을 누르면 저희가 파란색 불빛이 들어오거든요. 파란색 불빛이 들어온 상태에서 여기 전원 버튼이 있어요. 전원 버튼을 누르시면 삑 하고 빨간불이 들어오죠. 앞에 두 개는 강도고요. 뒤에 두 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는 강도를 올리고 싶어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거든요. 플러스는 강도를 올리는 거, 마이너스는 내리는 거.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어요. 자, 강도는 어떻게 선택하시냐면 피부가 민감하다 그러면 강도를 낮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색소에 있는 부분, 여드름이나 상처가 있는 부분, 바이러스가 많은 부분, 혹은 색소가 있는 부분은 똑같은 강도로 해도 다른 부위보다 조금 아파요. 그래서 색소가 많은 곳은 똑같이 3단계로 해도 조금 더 아프고요. 여드름이 나여있는 부분은 똑같이 같은 강도로 해도 그 부분이 조금 더 아파요. 강도는 일단 제가 3단계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작동 버튼을 눌러요. 그럼 여기에 번개 표시가 나오거든요. 이 번개 표시가 나왔을 때 지금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자, 얘를 피부에 이렇게 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플라즈마는 기체의 고온의 열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기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피부에 닿으면 안 되고 살짝 띄셔야 돼요.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들리시나요? 요 사이에 보라색 불빛이 보여요.
이 보라색 불빛이 보여야 되고 내가 작동을 할 때 이 소리가 나야지 돼요. 이게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플라즈마가 내 피부에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중간에 고객이 피부에 너무 많이 밀착을 하게 되면 소리가 전혀 나지 않고요. 중간에 기체가 있어야지만 소리가 나기 때문에 살짝 띄워주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얘는 바이러스를 죽이고 색소를 분해하는 정도의 실은 강한 에너지예요. 그러니 생긴 건 이렇게 되게 귀엽게 생겼지만 약한 장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플라즈마 장비를 쓰실 때 첫 번째, 무조건 중간에 띄워놓아야 되는 거. 두 번째, 한 부위에 3초 이상 되지 않는 거예요. 3초 이상 된다라고 하면 화상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길이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고 싶어. 그렇다라고 하면 얘를 반복적으로 뗐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1, 2, 3, 1, 2, 3 이렇게. 그 부분 반복적으로 쓴다라고 하면 한 곳에 그냥 이렇게 쭉 대고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시간 타임을 두고. 이해되셨죠? 특히 이제 원장님들 보면 이제 피부 표면의 기미를 날릴 수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한 장비이다 보니 색소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색소 부분을 조지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꼭 그 부분에 3초 이상은 좀 작동해 주실 때 그것만 주의해 주신다 그러면 상관없고요. 자, 제가 3단계로 했어요. 제가 4단계로 해볼게요. 소리가 더 크죠? 자, 5단계로 해볼게요. 자, 5단계가 훨씬 출력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민감하다 그러면 단계를 낮춰주시면 되고, 그리고 건강하다 혹은 이렇게 내가 국소 부위를 하고 싶다 그럼 도자를 바꿔서 단계를 올리시면 돼요. 근데 사용 전에 꼭 먼저 고객이 시술 전에 이마에 먼저 단계를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적정 화장대로 맞춰서 쓰시면 돼요. 자, 장비를 딱 오픈을 하면 10으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10분. 그 중에서 저는 지금 3분을 써서 7분이 남은 거예요. 한 번 시술할 때 적정 시간은 10분이에요. 근데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업체 사장님께서 색소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하루에 3번을 돌리셨다고 하더라고요. 20분씩.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3일 후에, 제 생활 제가 촉진시킨다고 말씀드렸죠. 3일 후에 해초 박피한 것처럼 확질이 샥 덮여있더라고요. 결국 제 생활 좀 더 촉진시키는 거긴 하지만 원장님 이거를 필링하실 거 아니시잖아요. 그러시니까 적정 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건 10분씩 매일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해요. 이 장비의 원리로는. 대신 10분을 넘지 않아요. 자, 요거는 제가 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러빙할 때 중간에 띄워놔라. 한 부위에 3초 이상 쓰지 마라. 3초 이상 쓰게 되면 화상의 위험이 있다. 화상의 위험은 어떻게 하면 좋아? 일단 병원에 오든가 아니면 무조건 진정관리를 해줘. 라는 내용이 나와져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장비를 구입하시면 장비 안에 매뉴얼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장비를 납품을 할 때 속안에 매뉴얼이 들어있어요. 제가 드렸던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다 나와 있고요. 대신 이 장비 사실 보시면 소리에서 주는 약간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차가 좀 있으니 그거는 피부 상태에 따라서 그 강도는 조절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매뉴얼 보게 보면 이 부분이 아예 인쇄가 돼서 들어가요. 자, 뭐냐면 피부관리실에 와서 너 장비 써 해가지고 만약에 단속 걸리시면 저희는 그 매뉴얼 뒷부분에 있는 부분 카피해서 주셔도 돼요. 그거 보여주셔도 되고 저희는 에스테틱 장비로 저희가 장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매뉴얼 보기에 아예 저희가 인증서를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혹시 만에 하나 원장님께서 최근에 아시다시피 단속 많이 나오는 건 알고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때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아예 그 인쇄를 해서 들었고 혹시 만에 하나 원장님들이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면 저희 회사에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본을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자, 플라즈마 얘기 나왔을 때 그래도 플라즈마를 내가 조금 알고 있다라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보존의 문제였어요. 실은 이 플라즈마 장비가 한 2, 3년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초음파, 고주파 그리고 그 이외에 파장해서 실은 전 세계적으로 플라즈마가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홈쇼핑에서 플라즈마 개인용 장비가 엄청 많이 팔렸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플라즈마 얘기를 하면 그거
뭐 오존 나와가지고 발암 물질을 하는데 얘기를 소비자들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맞는 인증서를 성적서까지 다 받아서 저희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하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원본을 다 보내드릴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교육자료도 안에다 넣어버렸고요.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대기중 오존 농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존주의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대기중 적정 오존 농도는 이거라고 해요. 0.01에서 0.03은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있는 오존의 양이 0.01에서 0.03까지, 그리고 우리가 보통 자연 오존이라고 해서 산림욕하는 자연 오존이 0.03, 그리고 보통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발생하는 자연 오존이 0.04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부에서 이런 장비나 공기청정기의 허용 오존 농도가 0.06, 그리고 FDA에서 인증을 하고 있는 게 실내 오존의 농도가, 죄송해요, 이거 0.06이 아니라 0.05, 이거는 뭐 그게 중요하진 않지만 0.05예요. 실내 그러니까 의료기, 소위 말하는 이런 장비, 혹은 공기청정기, 우리 바오젠 전해수기도 실은 FDA에서 인증을 하고 있는 실내 의료 장비의 기준은 0.05예요. 스타일러도 마찬가지로 0.05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뉴스에서 나오는 대기중 오존주의보에서 뜨는 거 있죠. 그게 0.12가 여기가 넘어가게 되면 대기중 오존주의보가 올렸으니 바깥 활동을 좀 자제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하이폴라 계열은 최대치가 0.04예요. 그러면 우리가 FDA 기준으로 0.05 기준에 92%보다 낮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연에 있는 오존보다 저희가 더 낮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로 인해서 오존의 이슈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그걸 저희 회사에서는 그냥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시험 성적서를 받았어요. 저희 회사는 자, 가장 큰 도자 기준으로 얼굴에 5단으로 10분을 썼을 때 발생하는 오존의 수치는 최대치 0.04. 그러면 우리가 자연에서 나오는 오존의 농도가 0.03이라고 했다면 저희 회사는 가장 큰 도자로 10분간 풀타임으로, 그리고 피부에 0.5cm 밀착을 했을 때, 그렇게 아주 밀착해서 썼을 때 나오는 오존의 농도는 0.04. 그래서 현재 원장님께서 이 장비를 이용해서 오존의 이슈는 전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성적서를 이렇게 다 드리고, 만약 원하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원본을 저희가 카피해서 드릴 수도 있어요. 오존에 대한 문제는 없으시겠죠? 네. 자, 저희가 이 장비를 하면서 처음으로 코멘트를 한번 달아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멈추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여전히 많은 이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활용 등 개개인의 위생의식과 함께 공공장소나 의료 현장에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살균의 중요도 높아졌습니다. 여드름 트러블 피부가 아닌 피부도 마스크로 인한 피부 질환이 생기곤 합니다. 잡힐 듯 안 잡히는 트러블, 재발이 잦은 여드름, 지긋지긋한 문제성 피부, 박테리아가 살지 않는 환경, 플라즈마의 고유의 성질은 살균 능력을 이용하고 그와 더불어 피부 컨디션에 맞는 의료 성분을 전달하여 고객의 피부를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장비로 저희가 이번에 런칭을 하게 됐어요.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컨셉은 피부 충전 시스템, 그리고 문제성 피부를 전문으로 개선시키는, 그래서 저희가 뭐 이 제품으로 지금 예뻐지는 장비는 아니고 어떤 피부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장비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SD 장비로는 저희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참고 자료를 한번 넣어봤어요. 원장님께서 플라즈마가 도대체 뭔지, 우리가 뭐 그전에 뭐 초음파 고주파는 많이 들어봤지만 실은 플라즈마는 저희가 SD 장비 쪽으로는 많이 알려져 있는 장비가 아니다 보니까 플라즈마가 도대체 뭔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는 피부 화장품 회사다 보니까 피부에 적용할 수 있는 장비를 런칭을 했다라고 하면 실은 병원에서의 의료 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농산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은 똑같은 채소나 이런 것들을 발화를 시킬 때 플라즈마를 조사를 해주면 이게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르대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쓰레기 처리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분해하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로 플라즈마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상황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연에서 발생하는 플라즈마는 오로라, 이것도 플라즈마 현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번개,
그리고 형광등, 그리고 별, 이것도 자연에서 보여줄 수 있는 플라즈마 형태. 저희는 그 자연에서 나오는 플라즈마를 고출력의 열을 이용해서 세라믹 도자를 통한 여기서 이제 플라즈마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살균소독제, 그걸 보통 이제 이거를 또 다른 의미로는 그린 플라즈마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라즈마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기청정기, 의료관리기 이런 곳에서 굉장히 아주 다양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플라즈마 장르고, 저희는 그 중에 피부 관리실에서 쓸 수 있는 에스테틱 장르로 저희가 론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기서까지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사용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뭐냐면 개방형 상처요. 개방형 상처. 예를 들면 내가 짜면 안 짜지는 블루카의 얼음을 쓰고 나서 헤집어 놔서 그 부분이 피가 보여. 그런 상태에서 고출력의 열이 가하게 되면 그 부분이 딱지가 져요. 그래서 개방형 상처에다 쓰시지 않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아토피인데 내가 막 긁어서 여기가 지금 피가 나. 그렇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피해 주셔야 돼요. 피가 나지 않은 상태, 그리고 피가 나거나 진물이 나는 형태의 플라즈마가 닿으면 유독 더 따가워요. 가장 좋은 건 여드름 압출하고 나서 쓰시는 게 가장 좋은데, 압출을 하고 나서 쓰시면 당연히 따갑겠죠. 그런데 그때는 내가 써줘야 되기는 하지만 내가 이 양말이 너무 따가울 것 같아. 그럼 출력을 낮추시면 돼요. 압출하고는 1단계, 2단계. 그러면 삭제가 생기는 거 외에는 여드름 균이 살균이 되는 거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실은 딱지가 질라는 얘기는 결국은 여드름균과 나의 피부의 저항성과 싸워서 내가 이긴 거거든요, 피부가. 그래서 딱지가 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내가 내 몸이 졌어. 그럼 거기에 계속 2차감이 생기는 거죠. 딱지가 지는. 딱지를 생긴다는 걸 안내를 하고 진행을 해도 상관없네요. 그렇죠. 대신 유독 아픕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시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앰플을 발라요. 앰플이 있는 상태에서 바르시면,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바르시면 조금 더 통증이 느껴요. 그쵸? 그래서 무조건 약하게 하셔야 돼요. 개방형 상처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쓰시게 되면 그렇게 스파크가 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로 인해서 딱지가 생길 수 있고, 물론 여드름을 압출하고 나서 쓰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기는 해요. 왜냐면 우리가 여드름을 압출한다고 해도 우리 피부에 있는 염증균을 100% 제거 못하거든요. 면포는 제거할 수 있어. 근데 넓게 퍼져있는 염증균은 우리가 그 주위를 도려내지 않는 이상 바이러스를 100%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분 짜내고, 내가 짜내지 못하는 염증의 균은 플라즈마가 죽이는 거기는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방형의 물이 나오는 그런 상태라고 하면 스파크가 생기고, 그리고 나서 그로 인해서 딱지가 생겨요. 결국 딱지가 생겼다는 얘기는 결국 내 피부가 저항성을 가져서 이겼다는 거라서 좋기는 하나, 고객이 그 딱지를 잘 보관하고 있다 보셔야 되는데 실은 쉽지 않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2차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여드름을 압출하기 전에 쓰시는 게 낫죠. 근데 효과는 당연히 짧아야겠죠. 혹시 더 궁금하신 건 없으신가요? 시술을 하면서 하루 걸리지 않나요? 네. 그거는 플라즈마 열에서 나오는 그 정상적인 향이에요. 예를 들면 원장님 우리 그 바우젠 전해수기에서도 이렇게 가열될 때 희한한 특이향 나죠. 그게 플라즈마 향이에요. 그건 정상. 플라즈마 말고 타는 냄새가 계속 나는데 그때 불꽃이 나면서 그 도자에 뭔가 묻어있어. 네, 원장님. 자, 이 도자는 여기서 플라즈마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고객이 피지가 많거나 염증이 많다라고 하면 이 도자가 가운데가 물둥글하면서 약간 어둑어둑해져요. 요거는 쓰시고 나서 무조건 그걸 잘 닦아내셔야 돼요. 알코올 성분을 깨끗하게 닦아내지 않으면 이 세라믹이 여기에 그 한 겹이 더 입혀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얘는 더 이상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잘 닦아내고 쓰셔야 되고, 실은 플라즈마 얘도 마찬가지. 이 도자는 저희가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이 정도만 쓰시게 되면, 근데 어찌됐건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균과 이 플라즈마의 파장이 만나서 싸워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은 이 도자가 일반적인 고객은 예를 들면 뭐 100회 써서는 괜찮아요. 여드름이거나 피지가 많은 고객이 쓴다라고 하면 얘 수명이 떨어져요.
똑같은 출력량 쓴다고 해도. 그래서 얘는 교체해서 쓰셔야 되고, 저희가 도자는 이렇게 한 개씩 판매를 해요. 큰 도자, 중간 도자, 그러니까 무조건 세트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얘 따로 구입이 별도로 가능은 해요. 그래서 이거는 원장님께서 쓰시면서 얘는 교체를 해서 쓰셔야지 돼요. 원장 맞아요. 그래서 특히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드름이 피지가 있는 부분, 균이 있는 부분, 그리고 예를 들면 색소가 있는 부분은 고객이 느꼈을 때도 통증도 훨씬 더 많이 느끼고요. 이 플라즈마와 결국 내 피부에 있는 균과 혹은 내 피부에 있는 색소와 반응을 해서 나오는 반응값이거든요. 네. 여기서 나오는 향은 정상적인 향이에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지가 좀 많거나 그런 고객은 통증도 훨씬 더 많이 느끼고요. 진짜로 정말 닦아가면서 돼요? 아니요.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재사용하실 때 닦아주셔야 돼요. 쓰시고 나서 10분 쓰실 때는 그냥 그대로 쓰셔도 돼요. 불꽃을 느끼면서 그 오줌 냄새가 아니라 그 약간 그 진짜 토닝할 때 나는 그런 타는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도 그냥 써야 돼요. 네, 그대로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를 봤을 때 실은 그거 냄새와 상관없이 여기를 봤을 때 중간에 왜냐면 대부분 그런 고객은 피지 분비가 많은 고객들이나 그럴 거예요. 일반적인 고객은 안 그렇거든요. 10분 사용하시면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 고객이 피지 분비가 많고 그런 고객은 그렇게 냄새가 나고 심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중간에 보시면 중간에 봐도 여기 끄트머리나 가운데가 노랗게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튀어서 묻는 경우거든요. 그럴 때는 중간에 한번 닦아내 주셔야 돼요. 네. 보통은 그냥 쓰셔도 돼요. 근데 여드름 피부가 많은 경우는 피지가 많은 경우는 그래요. 저희 1론 앰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론은 저희가 그 전에 이미 세 종류의 앰플이 나왔어요. 펜타이드, 아크릴, 히알티브. 거기에다가 저희가 이번에 테일러 메이드 앰플 시리즈라고 해서 맞춤형 화장품 컨셉으로 총 3가지가 다시 런칭이 됐어요. 예를 들면 센시엔드라고 하는 민감 라인, 그리고 멜라겐이라고 하는 미백 라인.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멜라겐과는 제품 자체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름만 살리고 내용물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보시면 이렇게 주황색의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디프라고 해서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는 오일 타입의 앰플이에요. 그래서 총 이렇게 저희가 피부 상태에 맞춰서 쓸 수 있는 6가지 앰플을 런칭하게 되고요. 그 중에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앰플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프란지알이라고 하는 제약사랑 저희가 협업을 해서 만들어졌고 3가지는 같아요. 피부 보호 장벽을 강화시켜주는 성분과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다가 유효 성분의 제약 원료, 제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원료를 저희가 사용을 해서 단순하게 그냥 바르는 화장품이 아니라 피부를 개선시킬 수 있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저희가 출시를 하게 되었고요. 저희 앰플은 전체적으로 다 약산성을 띠고 있어요. 실은 앰플 얘기하시면서 저희 약산성을 얘기하는 회사가 그렇게 드물거든요. 보통 토너나 클렌저 얘기할 때 대부분 다 약산성을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피부는 피아크네균이라고 하는 염증을 유발하는 균도 갖고 있지만 피부에 상재균이라고 하는 유익균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상재균이라고 하는 이 균은 약산성일 때는 얘가 유해균을 죽이는 역할을 해줘요. 근데 우리 피부가 알칼리화가 된다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피부의 유해균이 좀 더 활발하게 증식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 앰플은 모두 다 우리 피부 상재균, 소위 말하는 유익균이 가장 안정적이고 유해균이 움직이지 못하는 형태의 약산성 형태의 앰플로 제가 출시가 됐어요. 자, 저희 제품은 이렇게 바이알로 앰플 형태로 되어 있지만 세럼 아니고 앰플이에요. 앰플과 세럼의 차이는 결국 활성 성분의 차이거든요. 저희 제품은 제형에 따라서 오일 타입도 있고 유화 타입도 있고 워터 타입도 있기는 하지만 활성 성분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앰플로 출시되어 있어서 스킨 다음에 바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에센스나 크림을 접목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 모든 제품은 약산성 형태를 띠고 있는 피부 상재균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유해균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약산성의 앰플로 저희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크게 한번 나눠볼게요. 보시면 이게 빨주, 노초, 파남, 보색이에요. 그래서 6가지의 저희가 이제 컬러로 이어져 있고요. 펜타이드는 원장님이 이미 사용하고 계신 5가지의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는 탄력 재생 앰플이에요. 얘는 모든 피부의 재생에 맞고요. 특히 갱년기 증상을 띠고 계시는 안면 홍조 피부에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단 얘는 재생 앰플이기는 하나 노화나 영양 쪽의 재생이에요. 그래서 여드름 피부는 사용을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은 모든 피부의 재생 라인의 앰플이고요. 자, 멜라겐이라고 하는 라인은 전에 저희가 출시했던 멜라겐과는 전혀 다른 제품이고요. 이름만 같고 내용물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자, 멜라겐은 총 4가지 열과 빛에 강한 미백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미백 제품은 기본적으로 색소를 옅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외부 자극에, 소위 말하는 자외선에 의해서 내 피부가 산화되어 색소가 유발되는 걸 억제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품은 미백 항산화 제품이에요. 단순히 미백 앰플 아니고 미백과 소위 말하는 산화적 스트레스, 외부 자극에 의해서 내 피부가 산화되어 색소가 유발이 되는 걸 억제시키는 항산화 기능이 추가된 미백 앰플이요. 그리고 얘는 민감 피부는 제외해서 사용을 해주세요. 제가 말하는 민감 피부라는 얘기는 얼굴만 발라도 빨개지는 피부, 이런 피부들은 좀 피해주시는 게 맞고요. 당연히 국소 부위 사용 가능하고요. 당연히 미백 치료 시술한 후에는 당연히 써야겠죠. 실은 저희가 하이플라로 국소 부위의 색소 관리할 때는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 이 멜라겐 제품이에요. 그리고 열과 빛의 강하기 때문에 레이저 시술한 후에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데일리로 사용 가능한 게 멜라겐 앰플이고요. 자, 코디프는 저희 제품 중에 100% 오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시다시피 펜타이드에 들어가 있는 ACE12라고 하는 피부 장벽과 아토피 완화용 조성물이라는 거 하는 특허서 원료가 있거든요. 그 특허 원료로 이루어져 있는 앰플이 포디프 앰플이에요. 그래서 수분 증발을 억제하고 내 피부의 장벽, 내 피부의 지질막, 숨을 쉬는 오일. 그래서 100% 내추럴 오일인데 베이스는 비정제 호호바 오일이고 거기에 프란지악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 원료. 그래서 이 향을 맡아보시면 펜타이드에서 맡았던 그 특유의 향이 나요. 이 원료가 들어가 있는 게 펜타이드의 소량이 들어가 있고 얘는 100% 그 원료인 거죠. 그래서 얘는 모든 피부에 다 사용 가능하나 얼굴 바디 사용 가능하고요. 예를 들면 크림에 섞어서 바르셔도 되고 아토피 피부인 경우에 그냥 쓰셔도 되고 맨 마무리 때 수분 증발을 억제할 때는 메이크업 한 후에 손에 발라서 눌러서 쓰셔도 되고 얘는 크림에 섞어서 다른 제품과 혼용해서 사용 가능한 게 포디프 앰플이에요. 피지를 조절해주고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의 플러스 재생 기능이 포함된 게 아크닛이에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재생 앰플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재생의 기능이 뛰어난 건 자, 펜타이드 모든 피부용, 노화 탄력용, 자, 여드름 재생용, 아크닛, 수분으로 인해서 재생을 도와주는 거, 히알티브. 우리가 말하는 재생에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는 것들은 이런 제품이고요. 자, 아크닛은 7가지 펩타이드, 그래서 모공 수축과 피지를 조절해주는 거, 것들이 이제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게 아크닛인데 이 아크닛은 그래서 굉장히 산뜻한 제형이 아니에요. 바르면 프레쉬하게 해서 흡수가 싹 되는 그런 제형이 아니라 거기에다 플러스 재생 기능이 도와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보습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 피부뿐만 아니라 트러블 피부 혹은 과다 피지,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성 피부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 회사 제품 중에서는 홈케어 판매는 얘가 1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히알티브는 제가 수분 얘기를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제 진피의 구성 성분이 콜라겐, 엘라스틴, 히아루론산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히아루론산은 내가 바르는 화장품을 저장하는 저장 능력이거든요. 저장 능력이 극대화돼야 내가 바르는 제품을 내 피부에 보유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보습이라고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얘는 단순히 수분을 공급해주는 게 아니라 고분자, 중분자, 저분자. 그래서 표면부터 진피까지 켜켜이 수분의 저장 능력을 키워줘서 내가 그 다음에 바르는 화장품을 잘 보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히알티브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모든 피부에 잘 사용 가능한 게 히알티브. 그래서 보통 앰플을 쓰실 때 히알을 베이스로 쓰고 그 다음에 다른 앰플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스킨젝션 프로를 할 때는 첫 번째 관리는 히알티브. 히알티브로 먼저 내 피부의 저장 능력을 키워놓은 상태에서 아크닛의 성분을 넣어준다라고 하면 아크닛의 성분이 좀 더 잘 보유하겠죠.
결국은 잘 보관을 해야 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주는 거니까. 자, 그리고 저희 회사의 야심작 센시앤드입니다. 제가 전에 저희 첫 3가지 품목 나왔을 때 저희 원픽은 펜타이드라고 했더니 원장님께서 펜타이드가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원픽은 센시앤드. 센시앤드는 정말 혹시 주변에 피부가 민감하다라고 하신다 그러시면 한번 점입고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실은 가장 많이 공을 들인 것도 실은 센시앤드였어요. 센시앤드는 극민감 피부용이고요. 그리고 제품이 보면 이렇게 유화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유화 타입이라는 얘기는 이 안에 기본적으로 오일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워터 제형이 아니라 약간 묽은 에멀전 같은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센시앤드는 기본적으로 피부의 표면의 상처, 내 기능을 제대로 잘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 피부의 장벽의 역할을 해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얘는 유화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당연히 흡수율 좋고요. 그리고 내가 뭐 수분이나 이런 걸 발랐을 때 내가 피부가 따갑다라고 느끼신다라고 하면 얘를 쓰시게 되는 그런 증상을 얻으실 거예요. 그래서 손상된 피부의 회복을 도와주는 극민감 피부용 제품 앰플이 센시앤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천일 것 같고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일론의 앰플은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인체 조직과 유사한 성분과 제약에서 주로 사용하는 고기능 활성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표현을 하기를 우리가 건강 보조식품과 건강 기능식품이 있다라고 하면 보조식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일반 화장품이라고 표현을 하고, 저희가 건강 기능식품은 저희 회사처럼 고기능성 화장품, 고기능성 화장품 건강 기능식품 판매할 때는 건강식품 판매업 허가가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경우에 또 건강 보조식 기능식품 판매할 때는 제일 먼저 말하는 게 흡수율이에요. 그래서 저희 제품은 고기능성 활성 성분이 강한 세럼 아니고 앰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고기능 앰플을 처음 쓰는 고객이에요. 그럼 처음에 소량 적용해 주셔야 돼요. 보통 피부 관리를 안 받으시다가 예를 들면 그런 경우 있어요. 특히 이제 웨딩하는 고객들, 피부 관리를 꾸준하게 받았던 고객은 상관이 없으나 내가 피부 관리를 생전 안 받다가 결혼식 앞두고 한 3일 전에 와서 피부 관리 받는 고객들이 있거든요. 그런 고객한테 비싼 관리 해주시면 당일날 볼록 올라와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간의 얘를 이런 제품들을 많이 경험해보지 않으신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요. 탈이 날 수 있어요. 특히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워낙 그 전에 고기능성 제품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이 제품 정도 쓰셔도 전혀 못 느끼거든요.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화장품 하시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샵에 한 번이라도 왔던 고객은 당연히 문제 안 되지. 왜냐면 우리 관리실에서 내가 그런 관리를 해줬으니까. 근데 우리 샵에 처음 오는 고객 혹은 우리 샵에 안 오고 온라인으로 화장품을 물어봐서 대부분 그렇게 극민감 피부가 그 고객 입장으로는 온라인으로 되게 비싸게 주는 화장품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렇게 우리도 다 경험 있어요. 그러고 있으면 그날 안 하던 피부 관리 막 각질정리까지 하고 바르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면 탈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고기능성 활성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앰플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객이 그렇게 극민감 피부가 쓰신다라고 하면 혹은 첫 고객이 쓰신다라고 하면 소량씩 적용을 해서 좀 늘려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센시앤드는 외부 자극으로 인한 피부 보호, 지친 피부를 빠르게 진정, 피부 장벽을 강화하여 피부의 건강한 방어막을 형성하는 3가지 메커니즘을 이용한 극민감 피부 전용 앰플이에요. 유화 타입이고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성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드려볼게요. 우리 피부에 기본적으로 해줄 수 있는 장벽의 역할을 해주는 지용성 오일인 올리브에서 추천 스프알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히아루론산, 그리고 저희 이 제품에 색깔이 약간 노란색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산자나무와 산자나무 오일이 들어가 있어요. 산자나무 오일이라는 얘기는 산자나무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비타민 나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비타민 C보다 감귤보다 훨씬 더 많은 비타민 함유량을 가지고 있는데 피부 자극은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민감하다는 얘기는 외부 자극에 쉽게 반응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 자극에 대항할 수 있는 항산화 성분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뭐 수분 이런 것도 들어가 있지만
항산화 기능, 산화적 스트레스, 외부 자극으로부터 내 피부가 손상되는 걸 방어해주는 방어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산자나무 오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자나무 오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타민 나무라고 하는 시버튼이라고 하는 나무 오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 보습 효과도 되게 좋다라고 해서 저희는 이렇게 유화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아크릴에 들어가 있는 감초뿌리 추출물, 얘는 특히 기본적으로 염증을 좀 완화해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진정시켜줄 수 있는 알란토인,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마데카소사이드, 병풀 추출물이라고 하는 성분. 자, 그리고 저희의 이제 이번에도 핵심 성분이기도 해요. 그 포비돈이라고 해서 빨간 약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뭐 운이 좋으려고 한 거였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빨간 약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억제 기능이 있다라고 해서 최근에 이 회사의 주가가 엄청 뛰어올랐거든요. 근데 저희는 포비돈이라고 하는 빨간 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얘가 특히 살균 소독의 역할을 해주는 기능이 뛰어나다고 해요.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피부가 민감하다는 얘기는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이고 그럼 염증은 항상 내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염증을 좀 억제시켜줄 수 있는 감초뿌리 추출물과 이런 포비돈이라고 하는 빨간 약 추출 성분이 좀 들어가 있어서 단순하게 그냥 이런 병풀 추출물 들어가 있어서 단순하게 그냥 피부 진정, 알란토인 들어서 피부 진정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내 피부의 소독과 살균, 염증 억제, 그리고 피부의 방어막, 그래서 내가 외부 자극으로 인해서 내 피부에 손상되는 걸 억제시킬 수 있는, 보통 이제 가장 민감한 피부는 좋아졌으나 결국은 내가 반복적인 일상생활로 인해서 다시 피부가 되돌아가는 게 크거든요. 그런 이제 산화적 스트레스, 소위 말하는 그 항산화 기능이 뛰어난 게 저희 센시인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진정만 되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멜라겐 설명드릴게요. 멜라겐은 자, 열과 빛에 강한 4가지 미백 기능성 원료와 에델바이스 켈리스 추출물, 줄기세포 배양액이에요. 추출물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를 위해 상경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미백과 항산화의 기능이 뛰어난 앰플이다. 자, 보통 이제 미백 제품 얘기할 때 아침에 쓰면 된다, 안 된다, 열에 강하냐, 강하지 않으냐.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멜라겐 화이트라고 하는 장비를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열이나 물에, 빛에 강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전에 멜라겐은 나이아신아마이드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저희가 복합적인 미백을 도와주기 위해서 총 4가지 미백 성분을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얘는 단순하게 미백이 아니라 미백 플러스 피부 보호, 색소가 생긴다는 고민하는 게 아니라 색소가 생기지 않게 방어를 해주는 기능까지. 그래서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말국 장난버섯 추출물, 얘는 특히 이제 외부 자극을 받아서 우리가 피부 처진 현상이 생겼을 때 탄력 라인으로 많이 쓰이는 게 말국 장난버섯이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얘는 기본적으로 미백 기능성으로 쓰기는 하지만 피부 재생을 좀 도와주는 성분으로 여드름 제품에도 많이 쓰이는 성분이 나이아신아마이드예요. 빛과 열이 강해서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항산화의 기능이 뛰어난 건 에델바이스 켈러스 배양 추출물이라고 해서 에델바이스 추출한 그 줄기세포 배양액이거든요. 보통은 요거 하나 성분 넣어가지고 우리는 줄기세포가 들어갔다라고 광고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저희는 이것 또한 활성 성분 중에 하나라서 고기능성 활성 성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앰플이라고 좀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능이 되게 뛰어난 특허 원료를 같이 저희가 접목을 했어요. 그래서 뭐 피부 탄력, 우리가 보통 자외선을 받으면 우리 그 콜라겐 합성을 저해야 하는 MMP 세포가 나오잖아요. 그 효소가 나오잖아요. 걔를 억제하는 기능. 그래서 탄력을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는 기능. 우리가 보통 레이저를 많이 받으시거나 그 사우나 많이 가시는 분들 혹은 그 지방에서 그 뜨거운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보통 열에 의해 손상되는 거거든요. 얘는 그런 걸 억제화시키는 성분들이 같이 들어있어서 단순하게 그냥 뭐 표면을 밝게 해주는 게 아니라 외부 자극에 대항하는 항산화 기능이 좀 뛰어난 제품이고요. 다음 일을 알고 있는 수분.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3조 앰플 얘기할 때 트리넥사민 엑시드라고 많이 들으실 거예요. 보란산민이라고 하는 성분. 그래서 얘는 항지혈제, 얘를 혈액순환 개선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 특히 기밀치유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원래 트리넥사민 에시드는 거의
주사제나 병원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성분이지 화장품으로는 원료로는 거의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는 4가지 미백 원료 중에 하나로 저희가 넣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데베논이라고 하는 성분. 그래서 약간 색깔이 약간 주황색빛이 나는 것도 이데베논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 C, 코엔자임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의 항산화 효과. 그래서 가장 강력한 차세대 항산화 항노화 성분으로 특히 이제 미백 제품에 요새 이데베논이라고 하는 성분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희는 4가지 빛과 열에 강한 미백 원료 중에 4가지 중에 하나로 이데베논 성분까지 넣었어요. 얘는 미백의 기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외부 자극에 산화가 되는 걸 방지하는 항산화 항노화 제품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실은 이제 노화 고객들이 되게 좋아요. 노화 고객. 실은 기본적으로 노화는 탄력도 필요하긴 하지만 외부 자극에 의해서 내 피부가 손상되는 걸 억제하는 것도 일단 좋아지는 건 둘째치고 일단 있는 거는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예를 들면 좀 노화된 고객들이 또 펜타이드나 멜라겐 같은 거 같이 혼용해서 쓰신다라고 하면 가장 효과가 좋겠죠. 그리고 얘는 극민감 피부, 여드름 피부는 제외해 주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화산 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여드름을 당연히 자극할 수 있어서 만약에 여드름 피부인데 나는 여드름 색소 때문에 하겠다 그럼 국소 부위에만 접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고 있는 것 중에는 그 배복주사라고 하는 글루타치온 성분도 이번에 저희가 4가지 빛과 열에 강한 성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펩타이드 1종인데 미백의 기능을 도와주기도 하고 손상된 피부를 보호해주는 기능으로 저희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얘가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멜라닌 세포가 표피에 올라오는 색소로 전환되기 전에 연결고리를 끊어주는 역할, 나이아신아마이도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하듯이 저희 멜라겐이나 멜라겐 화이트라는 제품은 내가 멜라닌 세포가 표피에 멜라닌 색소로 올라오는 걸 중간에 연결고리를 끊어놓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하이플라는 표피에 올려져 있는 색소를 분해화시키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안과 밖을 동시에 케어가 가능한 게 하이플라드와 멜라겐 혹은 멜라겐 화이트 장비예요. 자, 그리고 포디프는 피부 재생 및 아토피성 피부염 완화용 저성물이 함유된 100% 내추럴 오일로 피부의 보호막인 지질말과 유사한 비정제 호호바 오일을 베이스로 한 피부 장벽의 역할을 하는 앰플입니다. 얼굴을 포함한 인체의 모든 부분에 사용이 가능. 크림에 섞어 바르셔도 되고 단독으로 바르셔도 되고 당연히 아이들 쓰셔도 되고 100% 내추럴 오일인데 그냥 조조바 100% 오일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피부 재생 및 아토피성 피부염 완화용 조성물인 ACE12라고 하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 피부 보호용 앰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2가지의 ACE12가 12가지 그 에센셜 오일을 합성을 시켜서 만들어놓은 그 특허 원료거든요. 그래서 얘가 상처로 인해 소실되거나 노화로 인해 세포의 조직이 손상되는 걸 재생시킴과 동시에 아토피성 피부염을 완화시키는, 그래서 저희 하이플라 계열이 어떤 아토피 치료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그 부분에 많이 다른 국소 부위, 얼굴 부분이나 몸의 다른 부분에 하이플라 계열을 쓰신다라고 하면 꼭 이 포디프 오일로 마지막에 이제 보호막까지 씌워주시는 게 맞고요. 얘는 크림에 섞어 쓰셔도 되고 앰플에 단독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얘는 100% 오일 타입이에요. 대신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얘는 이제 사용을 해보시면 그 뚜껑은 그 실리콘이고요. 실리콘이라고 하나? 실리콘이고요. 얘는 저희가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오래 사용을 하시게 되면 얘가 좀 딱딱해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거는 에센셜 오일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지금 미리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아로마 오일도 쓰시게 되면 꽃다리가 좀 딱딱해지는 것들이 바로 그런 현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총 12가지 오일이 들어가 있고 호마시 오일은 저희가 설명 안 드려도 너무 다 아시는 예름이라서 저희가 자료로 한번 넣어봤어요. 자, 그리고 크림타입을 설명 드릴게요. 지금 제가 앞전에 3개 드린 거는 이제 그 신제품으로 말씀드린 거고 이 3가지는 저희가 기존에 출시된 제품. 펜타입은 진피를 구성하고 있는 필수 성분인 5가지
펩타이드와 히아루로니딘이 함유가 되어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단단한 진피를 만들어주는 재생 탄력 앰플이다. 그래서 얘는 모든 피부 쓰셔도 되긴 하지만 여드름 피부는 제외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필링이나 레이저를 하고 재생의 목적이다. 근데 트러블 피부다, 아크닐, 건강한 피부다, 혹은 트러블 피부가 아니다. 그러면 펜타이드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총 5가지의 펩타이드, 우리 진피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구조인 5가지 펩타이드가 들어가 있는데, 펩타이드는 요런 게 들어가 있어요. SH 올리고펩타이드, 이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EGF라고 하는 성분인데, EGF는 우리가 화장품 원료 쓸 수 있는 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ppm이고요. 저는 당연히 ppm이 들어가 있고, SH 올리고펩타이드, FGF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성분, 그리고 아세틸헥사펩타이드, 우리가 GG의 누트리펩타이드 설명할 때 바르는 보톡스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파퍼트리펩타이드, 얘네는 그 체내 혈장을 만드는 그쪽에서 나오는 그 작은 구조의 그 펩타이드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피부 재생의 목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할비토일 펩타이드, 얘는 보습에 도와주는 펩타이드. 그래서 우리가 진피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 펩타이드가 총 5가지가 함유가 되어 있고, 그리고 미성나무 추출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데카소사이드, 아까 말씀드렸던 병풀 추출물보다 훨씬 더 재생의 기능이 뛰어난, 근데 병풀 추출물은 단순히 진정 재생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저희 미성나무 추출물은 표피 재생, 진피 재생, 그 미성나무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 게 아크닉과 펜타이드예요. 그래서 저희가 재생의 목적으로 쓰신다라고 하면 트러블 피부는 아크닉, 모든 피부는 펜타이드라고 설명드리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야동들끼리 추출물, 성각 추출물,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 한번 시간이 있다면 저희가 자료를 정말 친절하게 잘 만들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폴리커터눔 51 리퀴디어 PM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화장품 원료로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이 성분은 우리 피부에 이제 인공 혈관을 만드는 자료로 많이 쓰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히아루론산이 우리가 보통 뭐 내부의 수분을 뭐 600배, 6000배, 뭐 800배, 뭐 회사마다 많이 다르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분에 훨씬 더 많은 거를 끌어올리는 게 히아루론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히아루론산의 2배의 보습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앰플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폴리코토늄 51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말국 잔나비 건색 추출물은 피 누공 추출에 도움이 되는 성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넥사민 에시드. 이렇게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고 하면, 저희 제품은 세럼 에센스 아니고 앰플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성분 하나만 들어가서 보통 컨셉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희는 고기능성 화성 성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렇게 화성 성분을 쓴 것들은 전부 다 표기가 되어 있어서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자, 제비제 추출물, 그리고 뭐 프로폴리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포니프에 들어가 있는 앰플인 ACC라고 하는 특허 성분까지. 그래서 펜타이드 향과 포니프 향이 가장 유사해요. 저는 인공향과 인공색소를 넣지는 않았어요. 자, 히알티브는 건강한 피부의 기준은 흡수력, 화장품 흡수력을 도와주는 진피의 수분 스폰지, 수분 저장고라고 불리는 히아루론인데, 그 중에 고중 저분자 히아루론을 함유로 해서 각질층, 표피, 진피층에 내 피부의 수분 저장고, 수분 저장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그 다음에 바르는 화장품이 내 피부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히알티브 제품이에요. 단순하게 히알티브는 수분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생의 기능이 있는 5가지 펩타이드가 같이 들어있어서 저희 회사 제품 중에서 재생 앰플로는 뭘 추천해 줘야 돼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 펜타이드, 아크닉, 히알티브가 재생의 목적으로는 가장 탁월한 제품이에요. 얘는 수분을 공급해 주면서 재생을 도와주는 제품. 그래서 총 5가지 5중 히아루론산과 5가지 펩타이드가 들어가 있는 것이 저희 히알티브입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아크릴. 여드름 피부의 개선은 단순히 염증 완화가 아닌 염증 억제, 피부의 재생, 피부 조절, 피부 보호 등 다양한 메커니즘이 필요해요. 항균, 항염 기능을 통한 염증 억제, 피지를 조절,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 피부를 보호, 피부 재생하는 그런 그래서 여드름 트러블을 복합적으로 그리고 단순하게 여드름 염증만 감소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상처의 재생을 도와주는 재생 앰플이 아크릴이고요. 저희 회사 제품 중에서 펩타이드가 가장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화 고객들이 더 많은 그 펩타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저희가 펩타이드가 단순하게 그냥 뭐 진피를 구성하고 있는 이 아니라 펩타이드는 기능에 따라 되게 많이 달라요. 보습을 도와주는 펩타이드, 염증을 완화시키는 펩타이드, 뭐 보톡스의 기능을 하는 펩타이드, 기능이 되게 다양한데 특히 아크릴에는 굉장히 다양한 활성 성분인 펩타이드가 미백을 도와주는, 홍조를 도와주는, 염증을 억제시켜주는 그런 펩타이드가 다량으로 골고루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드름 색소 침착을 도와주는 나이아신 아마이드.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기본적으로 미백 기능성이기도 하지만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감초뿌리 추출물. 얘는 특히 이제 센시일드와 같이 들어가 있는 염증을 억제시켜주고 피지를 조절해주는 성분으로 감초뿌리. 그리고 피부를 기본적으로 진정시켜주는 알란토인. 그리고 피부를 보호해주는 기본 판테놀. 이런 성분이 들어가서 저희는 총 6가지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